브랜드 관리 조직을 한번 보면, 일단, 브랜드라는 게 일단 제 1기가 있어요, 1기. 1기는 식별 기능으로 있어요, 브랜드가 많이 늘었어요. 브랜드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또. 보면은 일단, 여러분, 가장 먼저 브랜드를 만든 애들이 누구죠? 예? 저 아이보리죠. 그 애들보다 더 먼저 만든 애들은 누구예요? 카보이들이요, 카보이들. 그죠, 카보이들. 그죠. 엉덩이다가 치게 해가지고 자기네 그 목장 마크 집어넣었던. 그 전에 했던 애들은요. 인간은 의미를 준다라는 차원을 알고 있을부터 브랜드는 있었어요. 의미를 준다라는 거.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원시 시대에도 있었다고요. 조개를 가지고 물물 교환할 때도 조개가 뭔데요, 도대체? 귀에 쓰니까 조개가 뭐야? 가치의 상징이겠죠. 아프리카 토족 뭐 가봐도 추장은 막 해골바가지 막 이런 거 막 이거 있잖아요. 그것도 브랜드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접합하고 해석해내고 뭐 해서 상업화, 비즈니스로 연결을 시켜놓은 거죠. 그렇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런 게 있다고요. 세 번째 이런 거. 요때는 단일 브랜드가 많이 있었어요. 단일 브랜드. 근데 요때요. 다 브랜드가 나오니까 직능별 관리 조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요. 브랜드 매니저 제도는 브랜드 매니저 제도를 만들어서 브랜드를 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가 복잡해지니까 해결책으로 브랜드 BM 제도가 들어온 거예요. 그걸 제일 먼저 한 회사가 누구냐? P&G라고요. 그래서 많은 회사, 우리나라의 다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많은 회사들이 P&G를 벤치마킹을 해요. 많은 부분. 그 다음 제4기가 뭐냐? BM 제도가 더 활성화가 되고 5기는 뭐냐? CM 제도까지 들어온 거라고요. 왜요? BM이 많아지다 보니까 BM끼리 이렇게 묶어내겠죠. 그럼 카테고리 매니저가 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더 많아지면요. 또 뭐 카테고리 위에 또 뭐 이게 있죠. 피라미드식으로. 그죠?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네. 자, 잘 보면 브랜드라는 것도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 거지만 필요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나 같아도 이 짓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요. 자, 브랜드 매니지먼트 조직도 일단 브랜드 매니저가 있기 전에 BM이라는 게 있었어요. 얘네들은 상품 가격 뭐 이런 거, 상품에 대한 거를 많이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BM이 만들어진 거죠. 프로덕트보다 브랜드가 더 중요하더라. 제품의 속성보다는 제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더 중요하더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CM이 만들어진 거예요. CM이. 근데 더 웃긴 게 뭐냐? 우리나라에서 이 위가 누군지 아세요? 마케팅 디렉터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브랜드는 회사에서 마케팅의 하나의 범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외국에서는 여러분 보랏빛 소가 오다. 이런 책 있죠. 그 책을 보면 강조하는 게 보랏빛 소예요. 리마커블하다라는 거. 리마커블하는 게 뭐예요? 특이한 거예요, 특이한 거. 근데 브랜드의 개념에서 그거 다 무시한다고요. 특이한 건 차원은 기업이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 봐요. 왜? 고객이 컨트롤하는 거지. 자, 이때는 뭐를 많이 보냐? 제품의 개발과 관리요. 이때는 뭘 많이 관리하는 걸까요? 브랜드 개발과 관리요. 제품이 아니라 이제 브랜드였죠. 이때는요. 얘는 뭘 관리하는 걸까요? CM은요. 그쵸.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CM이 하는 일은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맥켄지라는 회사 아시죠? 맥켄지라는 회사도 하부 계층에는 컨설턴트들이 있어요. 위에는 EM이라는 게 있어요. PM 제도 이런 거죠. 프로젝트마다 걔네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요. 그 하위에 있는 컨설턴트는 일을 해요. 위에 있는 사람은요. 그렇죠. 관리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EM이 하는 일은 이번에 내가 전자제품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끌어다 써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그런 제도는 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국내 브랜드 매니지먼트 조직의 형태는 크게는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전담 조직이라는 게 있고, 우리나라는 이게 위원회 제도보다는 이게 많아요. 기존 조직을 강화해서
기존의 뭐 기획실이나 뭐 상품개발실 이런 데가 훨씬 더 업무 범위를 늘려가지고 브랜드를 커버하는 데가 좀 많아요. 자, 그래서 기업이 브랜드를 통해서 브랜드 매니지먼트 조직의 특성도 기업이 뭐를 하고 싶느냐에 따라서 브랜드 매니지먼트 제도도 바뀐다고요. 일단 소비자 접점에서 브랜드력을 강화하려면 마케팅을 강화해요. 마케팅 차원에서의 브랜드를 읽어요. 투자자 접점이라면 광고 IR을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룹 경영사에서는 경영기획, 지적재산권 부분에서 많이 브랜드를 다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브랜드를 통해서 뭘 얻고 싶어 하냐라는 거예요. 그쵸? 이익이라면 다 이익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익을 볼 거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브랜드 매니지먼트 조직의 형태는 이것처럼 1 더하기 1은 뭐죠? 2죠? 2는 마케팅의 영역에서 보는 거예요. 11은 여러분 마케팅은 로직 뭐 이런 거. 브랜드는 매직. 11로 만들어버리는 제도를 알고 있죠? 자, 원래 브랜드 제도는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게 뭘까요? 회사가 어떤 회사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게 바로 뭐야? 대행이라는 시스템이에요. 큰 회사에. 어떤 대행회사에다 맡기면 그 회사 CI도 만들고 프로모션도 하고 광고도 하고 다 해요. 여기에 문제가 뭘까요? 이게 초기 모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아직 초기 모델이 있다고요. 우리나라는. 이게 뭘까요? 우리나라 시스템이 이거예요. 이거 시스템. 대행 시스템. 이거는 얘네가 브랜드에 대한 컨트롤을 되게 많이 갖고 있죠. 회사 자체보다. 또요. 비전문화성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겠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잘하는 대행사는 없어요. 그렇죠? 요 제도에서 문제를 디벨롭한 게 요 시스템이에요. 한마디로 회사가 브랜드 에이전시한테 일을 맡긴다고요. 대행사가 아니라 브랜드 컨설팅 회사한테 일을 맡겨요. 그럼 그 회사가 브랜드 포트폴리오와 브랜드 철학과 브랜드 미션을 정립을 한 다음에 그 브랜드를 드라이브할 수 있는 애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요게 외국제도. 이게 외국제도. 외국은 그래서 대행사보다 광고 대행사가 여기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외국은 이렇게 많이 해서 우리나라는 대행사가 위지만 외국은 브랜드 회사가 더 위라는 거예요. 브랜드 회사가.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막 하기엔 저는 좀 만류. 왜냐면 우리나라 이 트렌드가 바뀌려면 이렇게 믿고 살던 사람이 일단은 업계에서 좀 나가줘야 돼요.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거여서. 이제 국내에 있는 외국 회사들은 국내에 있는 외국 회사들이 이런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도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이쪽 시스템 많이 있어요. 근데 점점 이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죠. 왜 그러느냐? 요새 광고 대행사가 무너지고 다 부티크형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거는 제일기획 이외에는 다 이렇게 다 외국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뭐 10인, 15인 요 회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참고로 뭐 뉴욕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요. 브랜드 컨설턴트들이 혼자 움직여요. 혼자. 근데 일을 해보신 분이랑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걔네들이 더 일을 잘한대요. 그러니까 혼자서 일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걔네들이. 뭐 에이커 교수, 뭐 교수들도 뭐 다 해요. 그런 거. 근데 디자이너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브랜드 컨설턴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자인은 브랜드에서의 디자인은 한 파트예요. 한 파트. 그죠? 그 안에 수많은 파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얘기해 줄 것 중 하나는 요 시장이 아마 더 잘 될 거다. 아마 앞으로의 추세로는. 그리고 자기가 전문성이 있고 자기가 어느 정도 브랜드가 된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그 브랜드를 믿고 이쪽으로 의뢰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거예요. 우리나라가 점점 다 브랜드화 될 거는 분명할 테니까요. 그렇겠죠. 그래서 디자인 회사들이 브랜드 회사로 전향을 하는 거라고. 근데 아직도 광고 대행사는 여러분 매체 집행으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크리에이티브 이런 거보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 자본적인 부분이 약하다라는 게 있고 갑 회사들의 그 할아버지들이 아직까지는 이런 브랜드라는 것보단 그냥 영업 대행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관점이 많아서 요 시스템에다가 일을 많이 맡기고 또 큰 게 좋은 거 아니라는 단순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고요.
뭐 LG 에드가 막 좋은 회사니까 잘하지 않겠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이 중앙 무대부터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방은 아직도 이래요. 철저히. 아니, 지방은 이 개념도 없어. 지방은. 예. 근데 점점 가고 있고, 여러분이 소규모의 부티크형 회사로 간다고 하면, 이런 회사로 가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이제 브랜드 매니저가 돼서 잘 되면, 뭐 책도 쓰고, 뭣도 해가지고, 자기 브랜드 파워를 많이 갖자. 그러면 소수의 인력 배치만 가지고 내가 일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3단계가 뭐냐면, 가장 아이디컬한 회사 시스템이에요. 회사 내에서 통합 마케팅 조직 내를 이룩하겠다라는 거예요. 회사 내에서. 근데 이거는, 웬만한 회사 아니면 힘들어요. 웬만큼의 규모가 있지 않으면 쉽지 않다고요. 왜? 모든 전문가들을 다 고용하고 있는 상태여야 돼요. 근데 이건 효율에서 문제가 있죠. 그래서 IMC나 IBC가 어떻게 뭐 유토피아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는 70년대, 80년대부터 이미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 IBC나 IBM이 누가 만든 얘기인지 아세요? 기업 내에서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갑이 만들었을까요? 을이 만들었을까요? 을이 만든 얘기예요, 을이. 광고 대행사에서 만든 얘기라고요. 왜요? 그렇게 해야만 일을 통키로 따오잖아요. 이런 조직이어야 말로요. 왜? 이렇게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는 삼성이나 몇 군데 회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많은 회사에서 비록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일을 안 해요. 이렇게. 그쵸? 차라리 이렇게 있으면 뭐를 해요? 자회사로 내보내죠. 그렇잖아요. 네, 이런 식의. 그 다음에 단계가 엔딩 크랜딩 조직이에요. 여러분이 개인 브랜드가 돼서 추구해야 될 게 이 조직 시스템이라고. 이 조직이 뭘까요? 여러분 영화 보면은 이렇게 쭉 오죠. 이렇게 쭉 끝나고요. 그럼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일이 끝나면 해산. 일이 나오면 최고의 탑들만 모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조명하면 멋이기. 영화를 찍을 때도 뭐 연출하면 멋이기. 이렇게 딱딱딱딱 자기 차별화, 자기 포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싹 모아가지고 일을 투자하는 거예요. 일을 투자. 전담하는 사람은 있어요. 이제 안에 있는 PM이라는 게, 일을 따온 사람이 하던, 아니면 그거를 전담을 누구 맡기겠죠. 여러분, 우리나라 드라마나 이런 게 다 이런 시스템으로 가잖아요. 드라마는 아까 전 시스템이다. 외주 제작한한테 줘서 얘네들이 끌어모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헐리우드 방식으로 감독이나 투자자, 프로듀서 이런 사람이 자기가 주축으로 사람을 끌어모은다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자기 일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일 프로젝트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전문성과 자기 브랜드가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구조로 갈 거라는 게 대세예요. 왜 그러느냐? 효율성이 가장 뛰어나. 조직을 유지하고 있어야 될 비용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나 최고의 멤버들이랑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 그냥 브랜드도 이런 식으로 제대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마 전사적으로 브랜드를 만들거나 뭐하고 얘네들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관리 유지겠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터지면 이 조직이 또 만들어지고. 기업은 그런 식으로 운영할 확률이 크다. 자, 브랜드 매니저의 능력과 자기 개발을 보면 여러분 식품과 생활용품 회사가 이렇게 조직이 많아요. ABM, BM, CM, DM 이런 식으로. 보통 크지 않은 회사는 그냥 단일 브랜드 회사는 그냥 브랜드 매니저 한 명 있어요, 한 명. 그리고 위에는 마케팅 디렉터들이 많이 있어요. 자, 브랜드 매니저의 하루를 한번 살펴보면 어떤 분이 올려놓은 걸 쭉 보면 브랜드 매니저의 삶은 한번 쭉 볼까요? 아침에 8시 반에 출근해서요. 9시에 미팅을 해요.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올려놓은 거 제가 정리해서 드리는 건데, 조사에, 똑같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보편적인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나 옛날에 브랜드 회사에 있었을 땐 이렇지도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영업을 나가요. 돌아다니면서 구라를 치고, 밖에서 밥을 먹고요. 그 다음에 또 구라를 계속 쳐요. 그러다가 어떤 놈이 한 놈 잡혔다. 그럼 PT를 하러 가요. 그 다음 하고 나서 6시에 무슨 퇴근이야. 6시부터 오후 업무지. 집에 와. 사무실로 와. 그래가지고, 좀 7시까지 노가리를 까다가 7시부터 제안서를 써요. 왜? 내일 영업될 준비를 해야 돼요. 쭉 하다가 한 10시 돼요. 그럼 집에 가요. 그리고요, 어느 날, 그 다음날 PT 걸렸어요. 그럼 계속 제안서 써요. 이렇게 하루예요. 근데 일단은 대기업 차원에서 보면 9시에 소비자 조사에 대한 리서치 결과에 대한 미팅을 참여해요. 그리고 더 웃긴 게 이거예요.
그러나 소비자 결과의 데이터는 대답을 주지 않아요. 아무런 답을 주지 않는다고요. 오직 뭐예요? 결과가 내용이 없다는 얘기. 아니요. 내용이 있어도 아무 답은 안. 여러분 원래 리서치 회사는요 답을 주지 않아요. 그 사실만을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봐야 될 게 뭐예요? 인사이트라고요. 통찰을 가는. 그래서 백나 신입사원이 조사 가지고 얘기해봤자 CR도 안 먹히는 얘기라고요. 왜? 신입사원은 그러니까 경력이 낮은 사람은 당연히 그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왜? 경험이 없으니까. 통찰력이 없으니까. 근데 위에 있는 사람은 뭐 경훈신에도 보면은 위에 있는 사람이 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참조할 뿐이지 그걸 믿지도 않고 그냥 참조할 뿐이에요. 혹은요 나아가서 설득용이에요. 설득용. 왜? 일단은 뭐 브랜드 하게 되면 예산 받고 뭐 하려고 하면은 일단 위에 이사진한테 재무과에서 돈 받아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결국 참고사항이라고요. 자, 10시에부터는 뭐냐? 2분기 예산부서와 미팅을 가져요. 근데 가로 열고. 예산을 받으려고 했는데 예산을 줄이라고 압박을 받는다고요. 계속. 여러분, BM이고 마케팅이고 재무 담당하는 애들한테는 꼼짝을 못 써요. 돈 줄이라는데 어쩔 거야. 자, 그 다음에 10시 반부터는 회의에 참석을 해요. 새로운 상품 개발과 더 많은 예산 인력이 필요한데 그 누구도 동의하진 않아줘요. 새로운 브랜드 만들려면 돈 필요하고 인력 필요한데 누구도 목적에만 관심이 있지 방법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많은 부분. 왜 이런 현상이 있느냐? 우리나라는 아직 브랜드 매니저가 외로운 사람들이 많다고요. 브랜드 매니저는요, 재무, 회계, 상품관리 뭐 다 알아야 돼요. 모르는 게, 한마디로 뭐냐, 브랜드 매니저는 지가 사장이야. 모르는 게 왜요? 브랜드 하나가 마케팅 디파트 하나로만 움직이는 것도 아니죠. 제품 개발부터 시작해서 네이밍부터 해가지고 생산 뭐 다 커버를 해야 돼, 다 커버.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요. 자, 그 다음 밥 먹고 외부 전문 기자와 점심을 먹어요. 점심시간 내내 광고해달라고 요청을 받아요. 네, 브랜드 매니저들한테 이런 게 많이 있대요. 그 다음 11시 반 미디어 부서와 광고에 대한 회의를 해요. 그러나 미디어 디파트에선 돈 좀 줄이라는 얘기만 계속 받아요. 자, 그 다음 2시 반 광고 대행사에서 광고 캠페인을 갖다 주고 리뷰한 다음에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만나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 4시에 회의를 하고 6시에 회의에 나온 프로모션 아이템에 대해서 보고서와 기획서를 CM에게 제출하고 집에 간다고요. 보통 이렇게 하루 종일 하는 일들이에요. 보면은 브랜드 매니저라고 브랜드만 가지고 노는 게 별로 없어요. 보면은 이상한 거 많이 해요. 이런 브랜드 매니저인데 많은 회사들. 그러니까 회사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프로덕트 만드는 회사의 브랜드 매니저예요. 일반 대행사에서 브랜드 매니저는 저랑 아까 똑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일 따오고 뭐하고 PT 하기 뭐하고 뭐 이렇게 스케줄이 잡혀. 아침에는 회의하고 그 다음에 오전 회의하고 뭐 저녁에 조금 삐대다가 12시 정도 되면 나가야 돼요. 1시, 2시 정도에 PT 잡혀 있어요. 그럼 하루가 다 가요. PT 준비하고 뭐하고 PT 끝나고 거기서 또 뭐하고 저녁에는 보통 접대하고 뭐하고 뭐 이런 게 많아요. 보면은. 자, 그 다음 브랜드 매니저의 역할을 보면 브랜드 매니저가 왜 어려운 직업이냐면요. 중소기업에서 브랜드 매니저는 사장님이에요. 그냥 사장님. 네. 대기업에서는 물류, 제품 개발, 생산, IT 뭐 안 하는 게 없어요. 브랜드 매니저는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조금씩. 그래서 브랜드 매니저는 수직적 사고보단 수평적 사고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막 파고든다는 것보단 모든 부서에서 끌어내는 역할 이런 것이 훨씬 더 좋아야 돼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브랜드고 뭐고 아직까지도 마케팅에서 기본이 되는 최고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가장 기본이자 프라이싱이에요. 프라이싱. 네, 프라이싱 하나만 조정을 잘하죠. 그러면 매출 팍팍 돼요. 가격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 프라이싱 전문가들이 있어요. 프라이싱만 전문적으로 하는 애들. 근데 브랜드 매니저는 프라이싱만 가지고 브랜드를 만드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있는 걸 다 걸치고 있는 사람이 브랜드 매니저예요. 자, 보다 근본적인 브랜드 매니저의 역할은 이거예요. 아빠, 애기. 생각해보세요. 태어났을 때 징징대고 나오다가 뭐 하게 되면 겨우 한 1년, 2년 지나면 아빠 하고 속도 세기고
멋도 하고 멋도 하지만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브랜드는 애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은 걔 때문에 여러분 누가 그러대요? 애를 키우는 이유가 뭐냐면 빨리 키워가지고 뭐? 돈 뜯어내려고? 네? 자식한테 용돈 받으려고? 빨리 크라고 해서 애가 빨리 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속색일 때는 무지 속색이죠. 근데 브랜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걔가 또 내가 존재 이유라고요. 한마디로 내가 새우깡을 잡고 있으면 새우깡이 속을 썩이고 새우깡 때문에 해피하고 새우깡 때문에 불행한데 근본은 새우깡이 있어 내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의 아주 타이트한 관계를 맺게 된다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단일 브랜드로 성공을 한 사장님이 브랜드를 바꾸자고 하면 바꾸겠어요? 쉽게 하면 내 애 이름이 개똥이에요. 개똥아 해서 40년을 불렀어요. 개똥아. 근데 갑자기 개똥이를 베이빗이라고 바꾸래. 그러면 그게 입이 불러져요? 왜? 여러분 뭐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내 자식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분들은 그 전에 있는 그 브랜드 네이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애착이 아니라 이거는 뭘까요? 애착 정도가 아니라 존재성이라고요. 걔가 존재함으로써 내가 존재한다라는 얘기, 이 꼬르 관계에 항등식이 돼서 젊은 사원들이나 외부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트렌드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안 먹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브랜드 매니저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경력을 어떤 분이 논문으로 조사했더라고요. 그걸 한번 보면 어디서 일을 해야 제일 경험이 많이 되느냐? 외자, 내자, 합자 회사 이렇게 좀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역시 영업하고 세일한 사람이 브랜드에 대한 거에 대해선 도움이 많이 받는다라는 게 연구조사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쭉 보면은요. 뭐 이런 거는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마케팅 회사에서 근무한 게 좀 유리하다라는 게 있고, 이건 뭐 리서치로 해서 나온 거니까 뭐 믿거나 말거나요. 쭉 보면 세일즈 경험이 있는 사람이 브랜드 매니저로서의 경험을 많이 좀 받는데요. 여러 곳에서 보면 딱 할 수 있죠. 뭐 하거나 이게 파는 게 일단 중요하긴 해요. 파는 게. 네. 자, 두 번째로 보면은 요구되는 자질. 여러 가지 자질들이 있죠. 제일 많은 자질이 뭐냐면 시장 예측 능력이래요. 시장을 얼마만큼 예측해서 볼 수 있느냐. 예, 이게 제일 높은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커뮤니케이션 능력 뭐 이런 것들은 두 번째고, 이런 거. 예? 은근히 낮은 게 뭐예요? 이런 거. 글로벌 감각 같은 게 낮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나라 브랜드는 국내 브랜드 쪽으로 많이 있는 게 많아요. 예. 자, 그 다음에요. 쭉 보면은 뭐가 제일 많느냐? 쭉 보면은 뭐 생활용품에서는 뭐 시장 예측 능력 역시, 화장품도 시장 예측 능력, 식품 브랜드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많이 필요로 하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요. 기타 회사는 뭐 이런 거고, 합자 회사는 역시 리더십 뭐 이런 거, 당연히 합자 뭐 이런 거니까, 뭐 이런 걸 여러분이 한번 논문에 나온 거니까 뭐 한번 이렇게 참조를 해볼 필요는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 수행 평가에서 제일 뭘로 평가를 많이 받느냐면 시장 점유율 유지 및 성장. 역시 뭐예요? 브랜드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많다라고요. 이걸로 평가를 많이 받는 거. 외자 기업도, 내자 기업도, 합자 회사도. 일단은 브랜드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느냐를 가지고 그 브랜드 매니저의 자질 분석을 자질 평가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자, 브랜드 매니저의 자기 관리는 일단 열정이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브랜드 매니저는 무슨 일이든지 그러겠죠.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열정도요. 열정이 있다.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하나 힌트 드리면, 열정이 많은 것도 요새 광고 있죠?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기다리는 쇼를 하라. 그렇죠? 열정은 쇼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실력도 쇼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세상이 쇼예요. 정말의 열정의 근본적인 거는 여러분이 다 있어. 열정이 너무 많아서 열정이 차고 넘쳐. 그럼 열정이 보여요. 열정이 차고 넘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열정을 못 봐요. 근데 열정이 차고 넘치려면 여러분 진짜 피곤해요. 어떻게 열정이 차고 넘쳐요? 열정은 연출이에요. 네. 여러분이 막 일을 할 때 사장님이 막 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일을 하다가 코피가 팍 쏟았어요. 그럼 열정. 아 진짜.
어떤 사람 막 죽었다 깨어나도 코피가 안 나와. 그러면 열정이 없는 거야. 체력이 너무 좋아서 한 100일을 꼬박 세도 꼬박 없어. 그러면 사장님은요, 야슉 체력이 되는데 하면서 그 다음날 200일을 시켜요. 열정은 여러분이 일을 할 때 이렇게 손을 걷어 붙이고 일하는 거. 대화를 할 때도 뭐예요? 약간 앞으로 숙여져서 대화하는 거. 관심을 있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게 열정이에요. 사람들이 열정을 가져라, 열정을 가져라. 그러자. 그놈의 열정은 뭐 하면 갔는데요? 열정은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걸 응용해 보세요. 속성적 열정은 필요가 없어요. 네? 지각적 열정이 필요하다고요. 지각적 열정. 내 고객이 나를 봤을 때, 저 자식 참 열정적이야. 이게 중요한 거지. 모든 사람은 열정이 있어요. 나름대로. 상대적 평가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체력이 안 좋아서 열정이 12하면 자기는 5만 해도 체력이 안 좋아서 안 돼. 그러면 그 사람도 열정이 많은 거예요. 문제는 누가 지각해서 누가 열정을 평가하느냐의 문제는. 열정은 연출이라고요. 연출을 잘해라. 예. 그래가지고 뭐 일을 할 때도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거. 예. 그런 자세. 그래서 언제나 뭐가 좋느냐? 뭐 일을 할 때 초반에 좀 보여주는 거예요. 왜? 강한 인상을 쫙 돋보이고 뭐예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처음에 딱 강하죠? 그러면요, 웬만하면 일관성 있게 해석을 해요. 제가 좀 못하죠? 그럼 아픈가 보다. 처음부터 뺑이, 농땡이 치는 거 보이죠? 그러면요. 걔는 뭘 해도 농땡이로 보인다고요. 열정은 연출이다. 소비자들한테 열정적인 회사가 보이려고 하면 무슨 열정적으로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열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스토리를 만들면 돼. 스토리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칼렛 빈이 열정적인 회사가 돼. 그러면 막 소비자 뭐를 하기 위해서 뭐 그냥 극기 훈련 가가지고 막 한다고 열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소비자의 입장에서 열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이 10년 동안 밖에 나가지도 않고 스칼렛 뭐를 만들었대. 예. 그런 게 전설이 있어. 그러면요, 그 회사 열정적이다. 아니면 사장님이 돈 안 들이고 막 정말 막 바닥부터 해가지고 막 사장님이 막 그렇게 성공했는데 막 낮에도 막 뭐 이상한 짓 하고 막 이래. 그럼 열정적이다. 소비자를 케어한다라는 회사도 뭐예요? 보여줬을 때. 네, 제가 몇 번 얘기하죠. 소비자 핀 하나 망가졌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직접 다 고쳐주고 뭐 해주고 그런 스토리 하나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은 뭐예요? 어저께인가 오늘 보셨어요? 그 피곤요? 동작 경찰서 피곤요? 네? 동작 경찰서 요새 욕먹지잖아요. 왜냐면 이번에 성폭행 났는데 걔네들이 늦게 출동했잖아. 그래가지고 노컷 뉴스인가 거기서 인터뷰하는데 그 여자애가 그랬대잖아요. 피곤해서 좀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이름이 피곤녀가 됐잖아.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백날 뭐해도 뭐예요? 사람들은 그 한 방에 뭐예요? 그렇게 딱 일관을 해버린다고요. 그 모든 게, 그 동작경찰서 그 홈페이지가 다운됐어요. 너무 많은 애들이 욕을 써가지고. 욕을 썼더니 애들이 이제 쓸 데가 없잖아요. 어디다 쓸까요? 경찰청에 가서 쓰는 거예요. 다 똑같은 놈들이라고. 다 똑같은 놈들. 그러니까 나중에는 거기서 댓글이 뭐가 붙는지 아세요? 공무원 3% 퇴출제도 다 똑같은 놈들이라고.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세금 먹고 하는 놈들 다 똑같은 놈들이라고. 이런 식으로 쫙쫙 파장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열정이라는 거 소비자들한테도 내 상사한테도 열정을 보여줘야죠. 그죠? 자, 두 번째, 끈기. 브랜드 매니저가 가져야 될 것 중에 정말 이게 끈기예요. 네. 저도 이런 얘기 하기 싫어요. 왜 뻔한 소리를 왜 하느냐. 근데 정말 성공은 뻔한 얘기를 오래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왜 끈기냐면요. 브랜드 매니저가 돼서 뭐 하면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광고 대행사 들어가서 프로모션 디파트로 딱 갔었을 때 난 정말 막 이렇게 머리에다가 막 이렇게 헤드셋 떼고 막 이렇게 뭐 하는 줄 알았어. 제가 제일 먼저 한 건 삽질이었어요. 삽질도 이렇게 했다가 욕 바가지를 먹어서 이렇게 하는 거래. 군대에서는 이렇게 했었는데 왜 또 여기 와서는 이렇게 하는지. 여러분이 브랜드 매니저가 되거나 뭐가 되거나 여러분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 권한까지 가려면요. 무지무지한 도제 시스템이 기다려요. 우리나라에 그게 있어야지. 깔아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거에 더 못하면요. 나가리 되는 거예요. 이거, 일반인이 브랜드 매니저가 되려고 하면 100일 동안 마늘하고 쑥만 먹어줘야 돼요. 그래야만 한 꼭지 브랜드라도 하나 갖는다고요.
그렇지 않고, 뭐, 브랜드 뭐지? 많은 사람들이 팬시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뭐, 브랜드 매니저가 되면, 뭐, 세계적인 브랜드 뭐, 가지고 자기가 뭐, 광고도 하고 뭐 하는, 내가 아는 브랜드 매니저는 뭐랬는지 아세요? 자기가 브랜드 매니저 되니까 수원 가가지고 딴짓거리만 한다라는 거예요. 공장에 가가지고 뭐 조립하고 뭐 하고요. 예. 자기가 봤던 거하고 여기서 하는 거하고는 정말 다른 얘기예요. 리얼리티와 판타시는 꽤 멀다. 근데 끈기로 계속 가는 사람은 판타시 쪽으로 갈 수 있어요. 하다가 아닌가 보다. 근데 뭔 일을 해도 그래. 뭔 일을 해도. 예. 자, 그 다음에요. 리더십.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죠. 왜 리더십이 중요할까요? 그렇죠? 혼자 하는 일은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협력. 그리고요. 아까 시장 예측이 중요하다고 했죠. 여러분, 유승환 감독 얘기 아시죠? 그 사람이 영화를 딱 찍으면은 직원들이 와서 그런데 스태프들이 감독님 이 샷이 이뻐요? 이 샷이 더 낫나요? 유승환 감독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잠깐 하고 담배 좀 피고 올게 하고 뒤에 가가지고 그런데요. 나도 모르겠대요. 나도 감독이라고 다 알아? 감독이라고? 나도 몰라가지고 뭐지? 하고 딱 가서는 뭐냐? 이게 더 낫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건 이꼬르 뭘까요? 리더십은 외로움과의 싸움이에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동업을 하고 뭐를 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외로운 거 싫어하거든요.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와서 브랜드 뭐 스칼렛 뭘 만들었어. 이사님이 이럴 거야. 뭐 사장님이. 야, 이걸로 돈 벌 수 있어?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 솔직히 100% 내가 돈을 벌었으면 내가 했지.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한테 뭘 원하냐면 확신을 얻고 싶어요. 그리고 은근히 내가 확신을 줘. 그리고 나서 은근히 그 확신을 받는 것도 아니야. 자기가 나한테 확신을 지가 얻으려고 노력을 해. 내가 딴 말을 하면 계속 뭐라 할까 그런 거 아시죠? 아니 지가 원하는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그러면 내가 외롭단 말이야. 정말 나도 모르겠다는 거죠. 나도 모르겠어. 근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냐? 그런 구라를 열정으로 포기해서 끈기 있게 밀어붙이면 될지도 몰라요. 왜 그러느냐? 제 경험으로는 실패하는 전략보다는요. 하다 때려치는 전략이 더 많아요. 끝까지 가보는 것보단 안 될 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막 집어쳐버린다고요. 근데 정말 끝까지 가는 회사는 별로 없어요. 하다가 그만두고 리더십이라는 건 여러분 리더십은 좋게 보면 좋지만 나쁘게 보면 되게 어려운 거고 근데 리더십은 또 재밌는 거일 수도 있어요. 포레스트 검프에 그게 있잖아요. 포레스트 검프가 어느 날 제니한테 차이니까 그냥 뛰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뛰죠. 그리고 의미를 또 왜 뛰냐고 묻죠. 근데 포레스트 검프는 뭐라고 해요? 그냥 I feel just like running 하고 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서 의미를 많이 찾죠. 여성을 위해 뜁니까? 자유를 위해 뜁니까? 뛰다 보니까 바닷가 나오니까 바꿔서 또 뛰고. 어쩜 그게 리더십의 허구인지도 모른다고요. 여러분이 뭔가 깃발을 갖고 앞으로 뛰어주자. 그러면 사람들은요, 우와, 뭔가 하고 뛰어요. 우와, 뭔가 하고요. 근데 여러분이 많은 기대를 받거나 이러면 상당히 불안하고 상당히 외로워요. 그냥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계속 설득하고, 맞지? 어차피 리더십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끈기 있게 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그 다음, 수평적 사고. 어떻게 보면요, 한 분야를 되게 뎁다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BM한테는 모든 것을 운용하는 능력이 더 중요한지도 몰라요. BM을 아주 쉽게 비유하는 게 뭐냐면 오케스트라 지휘자. 제 친구 중에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있거든요. 걔가 시청모에 있어요. 근데 내가 오늘 술 먹으면서 물어봤어. 야, 너는 왜 이걸 해? 이걸 해야 이게 돼? 했더니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거 안 하면 뭐 없잖아. 그거 무슨 말이 돼? 야, 그러면 네 이거에 사람들이 맞춰서 해? 했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미쳤냐? 이미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되어 있는 거. 그러면 얘가 뭐가 필요하느냐? 너 그럼 뭐가 필요한데? 지각생 잡고. 예? 일단 PM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와서 뭐 특별히 하는 건 없어요. 근데 얘가 있지 않으면 90점이 또 없어요. 이 사람이 하는 건 뭐냐? 전체적인 화음을 잡아주는 거지.
그리고 앞에 나가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들은 일단 머리가 좀 길어져야 돼. 흔들면 좀 빡빡으로 깎으면 흔들어도 티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머리가 흰색이 좀 낮고 그 다음에 이거 지휘를 할 때 뭐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멋없잖아요. 그냥 온몸으로 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그럼 뭐예요? 거기서 전문성이 보이는 거죠. 빠바바빠 막 이렇게 빠바바바. 내가 봤을 땐 이게 비행 같아. 소비자들한테 보이고 뭐 청중은 그걸 가지고 뭐야? 와, 뭐 이러잖아. 왜 풀로 부는 사람이 뭐 세게 불까요? 걔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오케스트라 열정이 뭐로 나오냐? 지휘자의 그 제스처. 그게 한마디로 요새 제가 보면 쇼를 하라는 거예요. 쇼를 할 거면 좀 제대로 하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 수평적 사고를 가까이 된다. 분석력. 파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으면 파고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팀워크. 아까 얘기했죠? 브랜드는 디자이너만 하는 게 아니라, 제품 개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만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차라리요, 내가 회사 내에서 브랜드 이제 구축하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모든 직원에게 브랜드 미터기를 하나씩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 다들 자기가 하는 행동이 우리 회사의 브랜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지가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그렇지 않으면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 뭐 하고 하는 거 홍보실, 사장님, 디자인실에서만 하는 건지 알아.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뭐예요? 밖에 나가서는 뭐 우리 제품 갖고 야 그거 먹지 마. 그거 못 털어 먹어. 이런 얘기 하고 다니면 뭐예요? 이거는 개새예요, 그게 진짜. 제가 많은 아는 그 브랜드 매니저들은 종종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야 이번에 새로 제품 나왔더라. 그러면 그러고 야, 술자리 되지만 그걸 못 하러 먹냐? 미쳤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다른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 야, 내가 누구한테 걔한테 들었어. 그걸 왜 못 하러 먹어? 근데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전 직원들이 그렇게 하는 왜? 회사에 불만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짓을 많이 해요. 나가서. 그래서 회사를 브랜드로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클라이언트한테 해야 되는 게 뭐냐? 교육을 받아야 돼요. 지속적으로. 브랜드가 뭔지. 그리고 내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회사의 어떤 브랜드가, 왜? 나도 이 회사의 소속기이잖아요. 이런 거를 자기가 알았을 때 브랜드를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브랜딩은 결과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브랜드는 결과물이죠. 근데 브랜드는 없다고요. 왜요? 진화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거니까요. 브랜딩은 결과물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과정물이에요, 과정물. 참여와 계속, 그래서 여러분이 회사 내에서 브랜드 키우려면 인트라넷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잘 활성화하는 게 좋아요. 왜? 그걸 또 밖으로 하면 또 보여줘서 좋을 것도 없겠지만, 회사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회사에 대한 그런 거 있죠. 그러면 차라리 회사 내부에서 쏟게 만드는 게 좋아. 불만을 쏟아버리면 밖에 나가면 덜해요. 근데 막아버리면 밖에 나가서 온갖 없는 얘기까지 다시 해낸다고요.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이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점. 그 다음, 용기. 아까 얘기해드렸죠? 이 브랜드 만듭시다. 그럼 여러분, 이 브랜드 만듭시다 하면 사장님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브랜드 만들어서 돈을 버는 생각보다 망할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먼저 해요. 그 다음에 그게 해결이 되면 돈을 버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냐?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 평생 있을 것도 아니고. 근데 내가 못하러 그렇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묻어가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묻어가면 평생 묻어간다라는 거예요. 어느 선간에서는 뭐 해야 돼요? 보통 성공한 사람들 보면 어느 선에선 자기가 결정을 내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용기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브랜드 매니저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는 뭘까요? 제가 최고로 오래 가려면 일단 이걸 많이 보라고요. CM과 나와의 관계가 삐딱하죠? 그럼 여러분의 능력은 보여주지도 않아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조직 레벨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CM이나 사장님이 브랜드에 대한 게 없다면 변화시키지도 마세요. 변화되지도 않을 테니까. 여러분이 아버지, 어머니랑 대화를 하면은, 왜 아버지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알아듣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알아듣잖아요. 왜 어머니는 왜 그러다 보면 뭐예요?
아버지는 뭔 얘기하면 저도 아버지랑 맨날 싸우지만 그러다가 나중에 가다 보면 대화 단절이야. 차라리 대화를 안 해. 대화는 밥 먹었어? 아주 그런 단조로운 대화들.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좋은 게 뭘까요? 하루에 조금씩만 바꾸는 거예요. 하루에 조금씩만. 아주 조금 싸우는 거 있죠? 조금씩 끈기 있게 하다 보면 회사가 바뀌고 이 사람은요, 바뀐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려면 자기가 보는 비전이 되게 뚜렷해야 한다고요. 그 모든 것들은 회사의 애사심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 회사에 내가 얼마나 애사가 있는지 없는지. 회사에 애사심이 없으면 그런 짓도 안 해요. 그렇겠죠? 자, 그래서 브랜드는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물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구성원들에게 이사님은 브랜드가 만들어지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체 교육을 하던 아니면 자체 뭔가를 해서 계속 사람들한테 유지 관리를 하고 제일 좋은 게 참여시켜야 돼요. 제일 안 좋은 게 방관자가 나오면 그때부터 걔는 평가하고 비평만 하고 뭐를 해도 깐죽깐죽거리기만 하다고요. 왜? 지가 안 하는 거니까. 근데 계속 인볼브를 시켜야 사람들이 가서 왜? 협동작업이에요. 협동작업.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투기가 하나 날리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수많은 업체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전투기를 날리려고 협력을 하는 거죠. 근데 전투기가 날랐어요. 그러면 1000명의 사람들보다 더 큰 힘을 발휘 한다고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 걸로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쉽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일찍 끝나라고 해도 또 정시 끝나네. 여러분이 제가 브랜드에 대한 얘기를 4회 동안 하면서 제가 첫째 시간부터 얘기한 거대로 브랜드에 대한 감을 잡게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브랜드에 대한 기초적인 건 쭉 했어요. 바로 써먹지 않을 수가 있어요. 써먹은 부분도 있을 때고 안 부분이. 근데 딱 하나. 브랜드는, 제가 결론을 내리면, 브랜드는 만만치 않은 거예요. 브랜드는 열정과 용기와 성격이 있다고 해서 브랜드는 만들어지지도 않아요.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분석하고 전략하고 뭐만 하면 브랜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진 수많은 브랜드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아무도 봐주지 않는 브랜드래요. 브랜드는 시간선상에서 꾸준히 조금씩 올라가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트로피예요. 근데 그거를 짧은 시간 내에 날름 먹겠다고 하는 거. 왜 애가 커가지고 바로 30살로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부분만 여러분이 한다고 하면 브랜드가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지고요. 그런다면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좀 뭔가 가져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